이 문제를 자꾸 읽어봐야 된다. 자꾸 읽어보고 뭘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면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넓게, 크게 생각하래. 그러니까 산을 보래. 산을 보래. 넓게.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넓게. 두 번째 산이 느껴지면은 나무를 보라. 왜? 좁고 깊게 생각하래. 한 분야에 깊게 생각을 해서 답안지를 나는 이 산이 이만큼인데 이 중에 내가 요걸 적겠다 이렇게 깊게. 항상 시험 문제를 뭐 간단하게 적어서 있더라도 그냥 적으면서 내가 생각을 해. 생각.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제 이렇게 6문제가 나왔는데, 먼저 이제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숫자 기억, 일단 숫자 기억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쉬워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쉬운 것 같아요. 이번 126회죠, 그죠? 이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차이점이 뭐 같아요? 어떻게 하면 쉬운 거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거 같아요? 이게 기출문제. 기출문제에 나와서 내가 알고 있으면 쉬운 거고, 네. 기출문제 이게 안 나왔어. 그러면 못 풀어, 그죠? 네.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만 하면은 거의 60점 맞는 거 아니고 60점은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맡은 반이 기억반판이었는데 3년치를 했어요. 21년도, 19년도. 3년치를 했어요. 3년치를 했으면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문제들이 한 3년치 내에 거의 다 나왔죠. V는 안 났어요. 그래서 5년치 하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2년치를 좀 더 하다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걸 빼먹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치 정도, 그 다음 좀 더 하면 5년치고, 그 정도만 하면은 거의 문제를 60점 맞는 거는 쉽겠다 하는 거예요. 또 요번에 지금 KC가 몇 개 나왔죠? 올해부터 KC가 시행한다고 연기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한 4문제 정도 나왔죠. 근데 요 나온 걸 보면은 전류, 우리는 이제 전기거니까 전류와 전압이 있는데 어느 쪽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번에? 예. 둘 중에 하나. 네, 전류 쪽에 많았죠. 요 다음에는 전압 쪽 많이 나오죠. 전압 쪽은 뭐가 있을까요? KC에서 특별전압. 네, 특별전압. 그 다음에 SPD. 네, 요쪽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죠? 왜? 전류 쪽에 이제 내놔왔으니까 똑같은 거 자꾸 낼 수는 없잖아. 그때는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SPD. 그 다음에 또 접지 설계 나왔죠. 그러면 피렉이 선전 방법 나오겠네. 요거는 전류, 요거는 전압. 그냥 아마 다음 시험은 전압 쪽에 피렉이, 그 다음에 SPD, 특별전압 이쪽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숫자 기억이 참 힘들 텐데, 자, 숫자는 숫자로 암기를 하면은 어렵다 이거. 이걸 한글로 바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한글이 다음이 몇 개죠? 14개야. 14개인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보면 기역이 1 같잖아. 1. 니은은 이렇게 하면 2. 디귿은 이렇게 하면 3, 그죠?
그냥 리을은 그냥 우리나라 리을은 별로 없어요. 첫 글자로 시작하는 리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 그 다음에 미음은 5, 그죠? 비읍은 6. 시옷은 7. 이응은 8. 네. 지읒은 9. 지읒은 9인데, 9에 요 한 개 더 있네? 요건 0. 10이죠, 그죠? 10인데 0. 요렇게 놓고, 기억이 안 되면, 비슷한 거, 키읔. 그 다음에, 이 디귿이 안 되면, 티귿.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이 별로 없으니까, 맨 끝에 요 14. 14번째 쪽에 14를 갖다가, 히읗을 4번으로 한다. 그 다음에, 비읍, 피읍도 비슷하죠. 그래서 6번. 그래서 한글이 한글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숫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글로 바꾸면 된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갑부다. 갑부.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바꾸면 뭘까요? 불러보세요. 기억은 1, 비읍은 6, 비읍은 6, 그죠? 166. 에이, 씨발. 씨발, 이렇게 하면. 시옷은 7, 비읍은 비읍 6. 리을도 있죠, 그죠? 4, 이렇게. 그 다음에, 나연동, 이렇게 하면. 나연동. 나연동이 뭐죠? 나연동선. 연동. 연이 뭐죠? 연? 납. 그래. 옛날에는 이제 그 납선 같은 걸로 이제 접지를 했나 본데 요즘은 이제 껍데기 없는 거 퍼슬라, 그죠? 나체. 그러면 요거를 숫자로 바꾸면 니은 2, 이응 8, 그죠? 요거 2, 이거는 3. 요런 식으로 바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접지망익하면은, 접지망익하면 이 망이 이게 영어로 뭐죠? 그리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요거 몇이야? 1, 4, 3.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를 지금 지금은 이제 한글을 숫자로 바꿨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10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10페이지에 보면은 K 있죠, K. 많이 가나요? 여기 있네, 그죠? 요거 보세요. CV. 씨발 아니야,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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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 뭐예요? CV, 씨발이에요, 씨발. 부티는 뭐죠? 부가 티난다. 이 갑부. 갑부가 뭐야? 돈 많은 놈 아니고, 그죠? 부가 티나네? 부티. 얘도 뭐죠? GV. GV, 접지선 하죠, 그죠? 접지망이 쓰죠. 망, 그리드. 나연동. 283.
이건 3이죠, 그죠? 요 정도만 외워도 뭐 4 억지로 안 해도 외워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282 2분의 뭐 하는 게 될까요? 282분의 뭐 P 이런 게 뭐 있었나요? 이르시 뭐죠 이게? P렉이 접지선 굵기선정. 네. 282 얘 뭐죠? 284 P렉이 접지선 굵기선정. 나 연동을 하나? 그게 282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는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16을 가지고 갑부를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들 하기 힘들어, 그죠? 그 누가 해요? 네, 제가 해야죠. 해놓을 테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다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걸로 한번 볼까요? 이거하고 지금 산업용하고 주택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지금 차이점이 뭐죠? 일단은 똑같은 게 뭐냐 봐봐요. 얘 같지, 그죠? 요것만 좀 틀리네. 그렇다면은 이게 예를 들어 주택용 아니에요, 그죠? 주택이면 집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게 구두를 벗어야죠. 네. 벗은 뒤에 함에 넣어야죠, 그죠? 함에 넣어야 돼. 그러면 구두는 뭐죠? 숫자가 뭐죠? 1, 4, 이거네. 함에 넣어야 돼. 함은 4, 5, 4, 5. 예. 그래서 주택용은 집에 들어가면 구두를 벗어서 함에 넣으면 되네. 신발장이 크면 안 돼요. 함 이렇게. 또 산업용이네. 산업용에 뭐 일하는 거네, 그죠? 일하는 걸 보니까 요 치으시고 미음이네. 요거도 어떻게 치죠? 3, 그죠? 그 무슨 일 하면 될까? 치마에 단추 달면 되겠네. 네. 치마 단추. 그래서 치마에 단추 달다가 집에 와가지고 구두 벗어서 함에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문제를 이렇게 짧게 쓰냐 전부 다 쓰냐 했겠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간이 아까웠어. 이런 게 시간의 값쪽이야. 두 개를 전부 다 쓰려면.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필요 없잖아, 이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또 그리고 채점자 입장에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보고 그냥은 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1.5, 1.05, 1.3 자꾸 해봐 안 돼. 구두 함에 넣어야지. 치마? 단추 달어. 그런 구두 함에 넣는 거 이런 거를 이 숫자 기억법을 안다고 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든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2교시 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유도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단락 보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넓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죠? 자, 유도 전동기를 물어봤어요. 유도 전동기가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단상, 삼상, 그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것들하고 이 보호하는 거하고 연관성 있는지 그거 좀 생각할 수 있잖아. 유도도니까 막 삼상만 생각하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상이라는 거는 저용량이죠. 저용량 유도 전동기 보호 방법이 뭐 되겠어요? 퓨즈 차단기, 그다음 뭐 MC 이런 거. 저용량 담당자도 그거 안 써요, 그죠? 그런 내용도 이렇게 넓게 생각하니까 나오죠. 근데 삼상만 생각하면 책에 있는 거 이대로만 나온다. 자, 그러면 유도 전동기의 과부하하고 단락을 보았는데 이게 두 개 갖고 하나에 한 개씩 하나 아니면 한꺼번에 하나 이게 한꺼번에 할 수도 있죠. 한 개씩 나눌 수도 있죠. 그런 걸 생각을 한 뒤에 답안지를 작성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은 답안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서 삼상이다 하면 차단기가 있고 MC가 있고 못하겠다.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MC죠, 얘가. 접촉만 하는 거죠. 개폐. 그러면 여기다가 뭘 붙여야 돼요, 그죠? THR. 얘가 뭐죠? 열동 계정기. 그러면 삼상이면 이게 바이메탈이 들어가 있는데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개? 아니다. 2개만 들어가 있어요. 왜? 삼상이니까 어차피 여기로 갔다 여기로 오니까 한 개를 빼먹고 이렇게 2개 설치한다.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과부가 돼요. 얘는 선하고 혹시 모타에 어떤 단락하고 있으면 차단기는 주로 이놈은 단락이 목적이다. 요 TLCR이 과부하 목적이다. 요 개념을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면 되겠죠. 근데 얘 대신에 표지 넣었을 거고요. 표지. 근데 차단기도 특성이 있잖아요. 여기는 과부하, 얘는 단락.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곡선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전동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보호하는데 이 유도 전동에 오동작 할 수 있을 때가 있겠죠, 그죠? 오동작이 생기는 원인은 전류가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뭐가 있죠? 이렇게 씩 올라오는 거? 기동전류. 기동전류. 또 넓게 생각하니까 넓게. 그러면 또 전동기가 이 정도로 이렇게 높이 올라올 때가 오동작일 때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인데 이렇게 올라와. 정역적. 일반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하지만 넓게 생각해보면 역전도 하는 것도 있잖아. 유도 전동기 물어봤지 한 방향으로만 돈다고 문제를 안 주어졌죠, 그죠? 그렇다면 역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때도 또 기동전류부터는 큰 저전류가 있다. 그래서 요까지 적는 거하고 정역, 전, 전류 포함 이렇게 하면 차이점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보는 눈을 넓게 생각하라, 또 좁게 생각하라, 깊게 생각하라.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이거, 그죠? OCR로 하면은 뭘 보호하는 거죠? 과부하, 단락, 지락 기능이 있으면 지락. 전부 다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TLCR로 해가지고 결상을 보호한다고 나와요.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이거? 예, 결상제 시에는 정적 전류의 뭐 2배 정도 나오니까 동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걸리니까 모터가 타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죠? 이오시아 사막이니까. 예. 그래서 이오시아를 나와가지고 아직도 모터를 태우고 다니 해가지고 그 선전해가지고 많이 팔먹었죠, 그죠? 그래서 이오시아를 뺐다. 나머지는 뭐 이제 퓨즈도 있고 또 고압도 있고, 그죠? 고압. 예. 예, 예,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이것도 지금 보면은 KC 내용이죠. 삼상 평형선의 상전류에 고조파가 포함되어 흐르는 경우 타심, 오심 케이블이 고조파 전류 저감 개수, 그 다음 중성선 단면적 선정 방법, 그 다음 중성선의 보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일단 오늘은 이제 문제 풀이니까 이제 공부하는 의미에서 왜 4, 5심이라 했을까, 이거? 단심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요게 요즘 좀 핵심이에요. 왜 4, 5심이라고 합니까? 그럼 4, 5심이면 이게 4심은 뭘 쓰려고 4심 쓰죠? 3상에다가 N상. 50이면 접지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단심 한 가닥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거? 그러한 데서 이걸 한다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합니까? 네 가닥에 네 가닥에 이 고조파 전류가 많이 흐를 때 이게 고조파가 많아지면 어차피 한 가닥은 전류가 적게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방산 열이 날 텐데 이 나머지 전선은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이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사심이 있는 것만 지금 해당 사항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잘 안 외워진 게 뭐냐면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이거야 뭐 외우기 쉬울 것 같은데, 저 분류하는 게 안 외워지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일단은 뭐 33%가 왜 나왔을까? 아니 35% 이렇게 해버리죠. 33이 그러면 333이 나오는 숫자는 뭐죠? 뭐 할 때 이렇게 333이 나오죠, 이거? 100을 30으로 나누다가 하여튼 세 가닥을 1을 3으로 나눌 때 333이 나오죠. 그러면 30, 40이고 상이 3개네? 예. 그래서 중성선, 상선 세 가닥의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 33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조면은 그 밑에 증조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나요? 내가 있고, 그죠? 왜? 이런 숫자들이 그냥 외우면은 잘 안 외워지니까 이게 고조파지만 우리는 그냥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아는 거, 할아버지 알잖아. 아는 거에 끈앞을 만들어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야. 고조 할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영감이래, 영감. 여기 숫자는 몇이죠? 88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동그라미라고. 그냥 여기 넣은 거야, 그냥. 감은 1호 맞아요? 영감. 얘는 영감이 또 한다, 이거.
영감 또함. 영감 또. 왜? 고조 할아버지 영감. 또 하네. 또함. 얘도 뭐죠? 이게 이음, 비음이면. 저 보면 뭐 비슷한 게 있는데. 증조. 아버지는 아버지.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가 나오면 되고 영감 또함. 누가? 이번 한 말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 영감 또 잔소리하네. 영감 또함.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고조파가 지금 자꾸 많아지는 거죠, 이게. 근데 많아지면은 이 전성 굵기 자꾸 굵게 해줘, 그죠? 굵게 하면 이게 0.6, 0.4 이렇게 자꾸 내려와가지고 굵은 의미가 나와야 하지 않나? 근데 이를 넣게 되면은 안 굵어져, 이게. 왜 그럴까요? 네, 그게 아까 말한 이 세 가닥의 N상이 있으면 두 가닥이 구조파가 많이 그렇게 되면 이 두 가닥은 쉬고 있다. 열이 안 난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45%가 넘으면 전선 굵기를 더 안 높여야 된다. 문제 풀어놓은 거는 그냥 읽어보면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할 수 있죠,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요런 거는 쉽죠, 이런 거는. 39A짜리인데 분모에 나눠주니까 아버지를 나눠주니까 뭐 45.3이 났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40%다. 40%도 나눠주니까 46A인데 53A로 이렇게 절로 올라왔어. 근데 50%일 때나 아까 했잖아요. 50%일 때나 이거는 안 올라간대. 근데 문제는 중성선 전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야. 상선, 이게 상선. 요게 뭐죠? 40%. 얘는 세 가닥. 네, 세 가닥. 왜 세 가닥이죠? A, B, C 상이 다 여기로 오니까. A, B, C 상의 3고조파가 전부 다 여기로 오니까 3배다, 3배. 그래서 세 가닥. 요래 놓고 여기다가 이제 0.86을 나눠주니까 전류가 증가하죠, 증가. 근데 45%가 넘는 거 50%일 때다. 39에다가 똑같이 50% 해주고 세 가닥 해주는데 나누기 1.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주택 집에 더할 때 맨 먼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집에 더할 때 그걸 볶고 어떠노? 네. 구두와 그 함이 나오죠, 그죠? 또 무슨 일 하고 왔죠? 여기다 뭘 했어요? 이게 지금 생각이 나죠, 그죠? 생각이 난다는 거야? 답안지에 적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1.13, 1.24, 1.45 있으면 안 헤어지죠, 그죠? 그래서 학원에 주로 보면은 기술사 공부하러 한 3년은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근데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구두함, 치마 단추 이런 거 좀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 한 3년 하면 실력이 확 틀리겠죠. 기왕이면 내 강의는 안 듣더라도 이런 걸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만들어가지고 하시던가 만들어 놓은 거 와서 듣던가. 자, 중성선 보호 방법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삼상 4선식을 쓰고 있는데, 삼상 4선식을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220V 이렇게 이제 해 쓰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차단기를 우리가 설치할 때 2극용을 씁니까? 1극용을 씁니까? 여기 지금 2극 쓰죠, 그죠? 여기서 몇 극 써야 돼요? 네, 4극. 근데 요즘 이거 한 15년, 20년 이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15년, 20년, 한 20년 좀 넘죠? 그 20년 이전 1극, 얘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눌러 놓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걸 썼는데, 지금 이 KC가 들어오고부터는 옛날 20년 이전에 하던 그 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 막 전부 다 바꾸는 거 아니야. 또 MCCP 쓰다가 이것도 안 된다. 뭐 쓰라고? ELB 쓰라고. 지금은 ELB 필요 없어. 이때까지는 누전을 ELB만 하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MCCP도 이제는 누전도 잡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KC가 도입이 되면서 정기적으로는 ELB 쓰다가 다시 회귀하는 회귀하면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돈이 덜 들어가니까 좋죠. 그러니까 안전도 하고 돈도 덜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법이 바뀐 걸 안 배우면 안 된다. 그러면 TN 계통이나 TT 계통에 중성선도 그럼 여기 지금 차단결 개폐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물어본 거예요. 설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금방 얘기했잖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중성세는 과전류 검칙이죠.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또 설치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어느 때? 중성선의 굵기가 상도체 굵기하고 차이가 있을 때, 즉 작을 때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요게 핵심이에요. 중성선을 구하는데 그거를 과전류를 검체해서 끊어줄래 말래, 붙여놓을래 말래 이거. 근데 TN 계통, TT 계통은 안 붙여도 된다. 왜? 성구 굵기가 똑같으면. 근데 성 굵기를 내가 의도적으로 줄였다. 이러면 붙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TN, TT는 이러면, 그러면 IT는 붙여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IT 계통에는 중성점이 있다 그러면 중성선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IT가 뭐죠? 비접지요? 비접지 어떤 게 있어요? 네. 여기에 저항 접촉이 있어요. 고 임피던스도 있기 때문에 중성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비접지라고 해가지고 중성선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 8만,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이 오피스 빌딩 층수는 25층, 지하에는 5층. 이렇게 되면은, 자, 전기 설비를 계획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전기 설비를 계획을 하려면 맨 먼저 뭐 할까요? 맨 먼저 해야 될게요.
이거 발주자 만나야지. 도장을 찍어야 뭐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발주자를 만나가지고 만나보면 그 발주자가 발주자 만났어. 그러면 발주자가 뭘 얘기했어? 건물의 면적, 그죠? 면적, 그다음 뭐 층고, 그다음 뭐 높이, 그다음 용도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죠? 쭉 얘기하겠지. 자, 요런 것들을 하는 게 뭔가 보면은 사전조사다. 사전조사. 층고 높이 하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전기 수전 설비, 지금 시험 문제 보세요. 전기 설비예요. 그럼 전기 설비가 뭐죠? 수전, 변전, 이거 합하면 수변전, 배전, 또 전기 설비, 건축 전기 설비 많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전체를 쓰라고요. 또 약전은요, 통신, 그다음 TV는, 인터넷은 우리 그 전기 설비의 전압이 최소 몇 볼트죠? 건축 전기가 할 수 있는 거 0볼트 초과 바뀌었잖아요. 전부 다 50볼트. 특별자 이 밑에 있는 것도 다 지금은 이제 KC 60364가 들어와가지고 다 이게 전기 설비입니다. 그래서 약점 설비, 소방도 이제 전기 설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큰일 났네, 그죠? 엘리베이터 넣어야지, 소방도 넣어야지, 뭐.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걸, 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크게 생각하라, 넓게 생각하라, 산을 봐라. 내가 뭘 적을 걸. 그래서 이 정도면은 25초짜리 같으면 목차만 전부 다 적고, 적당히 적어도 2페이지 반 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답안지 보면 뭘 생각하냐면, 수변전 설비 생각하는데요. 수변전 설비. 왜? 전기 설비 중에 최고 중요한 게 이거니까.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전기 설비가 뭐라고는 명시는 해줘야지, 여기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내가 깊게 쓰겠다. 그런 식으로 이게 문제를 보고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변전 설비 한다 치자, 이거요. 수변전 설비 하면 오피스텔 하면 부하를 어떻게 추정하죠, 이거? 기존의 25층 빌딩에 이러한 빌딩이 있으면 그걸 참고한다,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부하를 예측하는 거 있잖아. 부하 밀도 몇 나오죠, 이게? 예를 들어 학교, 그럼 학교가 60이죠. 비읍 이거 뭘까요? 치읓. 여기니까 10이에요. 10이요? 그럼 비읍 치읓. 학교 가서 부채춤을 배운다. 그 다음에 주택이 얼마냐면 70이에요. 주택가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어요? 시청. 자, 그 다음에 사무실은 130이에요. 기억 어떻게 그시나? 아까 했는데 이거 구두? 사무실에는 구두 닦기 가가지고 맨날 내 구두 닦으라 그래. 구두. 호텔도 마찬가지죠. 호텔도, 그죠?
그 다음에 병원 170이에요. 기억시오. 국수에 국수. 국수 먹다가 배탈 나면 어떡해요? 병원에 국수 먹다 배탈 나가지고 병원 갔다. 또 병원 옆에 보면 장례식장 있죠. 장례식장 가서 내가 국수를 먹었다. 175도 있어요, 이렇게. 175는 기억, 시읒, 미음이네? 그럼 기하면 국수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국수물 사러 어디 갈까? 마트 갈까요? 백화점 이러지. 백화점. 또 쭉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숫자를 이렇게 한글로 바꿔가지고 암기를 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테이크 하면 이제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그러면 부하밀도 130을 나는 이걸로 선정한다, 이렇게. 안 그러면 인텔리전트 빌딩 여기 걸 갔다 와도 할 수도 있겠죠. 콩나물이면 이게 1, 2, 5, 125, 그 다음에 고기 가면 110, 인터넷에서 1등급, 2등급. 지금 책에 보면은 한 100 나왔으니까 한 1등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한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쉽다는 거예요. 자, 전기 설비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전기 설비를 하지 않고 그냥 수변전 설비만 하는 거예요. 수변전 설비 할 때는 사전 조사를 한다. 사전 조사를 할 때는 3개의 건전지를 갖고 가야 돼요. 아까 했죠. 건축주, 의도, 그다음 건축물, 용도, 그다음에 위치, 크기, 면적, 그다음 높이, 또 법, 건축법, 건축법뿐만 아니고 모든 법이에요. 이거 모든 법 이런 걸 알고 가야 된다. 지역 어디 왜 한전에서 내가 지금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전기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피스트 빌딩이니까 그래서 130 곱하기 8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부하가 나오겠죠, 그죠? 부하가 나온다고요. 근데 부하에는 380에 220만 쓰는 게 아니고 6.6이나 3.3도 쓰겠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없으면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넓게 생각해야 돼, 넓게. 그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2단 강화하면 되겠지. 얘가 없으면 직강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넓게 생각하라, 깊게 생각하라. 수전 전압의 결정, 얘 하려면 어떻게 하죠? 용량 나와야지. 한전에서 수전 용량이 얼마까지는 저압, 얼마부터 229, 얼마부터는 154, 3, 4, 5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전 막 이거는 예를 들어 한전 이렇게 전봇대가 이제 바깥에 있어요. 현장 사전 조사를 나갔더니 한전 전봇대가 이렇게 있더라, 이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지금 이쪽 위치에다가 전기를 넣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게. 토토나이다. 그러면 이렇게 따가지고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이거? 인입. 인입 설비 종류가 뭐죠? 1에서
루프, 평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땅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가공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런 내용도 짤막짤막하게는 적어 넣어야 계획이니까 전체적인 윤곽 넓게 자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 조사에는 이렇게 3건전지에다가 건물 특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압 선정하고, 그 다음에 수전 방식 집어넣을래, 가공을 할래. 들어오면 뭐 있더니 들어오면 변전 설비 쪽이죠. 그 다음에 배전 설비. 그래서 변전 설비, 배전 설비. 또 모선 방식은 뭐죠? TR의 모선은 두 군데 있죠. 1차 모선, 2차 모선. 근데 1차 모선은 일반적으로 뭐 별로 없어요, 그죠? 단독. 얘는 단일 모선, 그 다음에 조랑하는 거 있죠. 루프 있지. 그 다음에 이중 모선 있죠. 근데 여기다가 1.5 차단 방식 하면 1.5도 있잖아요, 모선은. 이건 아니다. 왜? 조합 설비 1.5 해요? 하지 않나? 그러면 이 값 쓴 걸 보면 모선의 종류를 전부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1.5 차단 방식 어디다 쓰죠, 이걸? 3, 4, 5. 3, 4, 5쪽 쓸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다 끝나면 여기서 볼 때 여기 감시, 여기 감시, 여기 감시. 감시 저 설비. 이걸 이제 감시하려면 뭐예요? CT, PT 해야지. 그럼 CT, PT 하려면 단락 전류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단선하면 전압 거가도 계산하고, 이런 걸 전부 다 해야지. 지압 전류 하는 거는 접지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많이 쭉 있죠. 지압 전류도 계산하고, 단락 전류도 계산하고, 이상 전압도 계산하고, 쭉 전부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전실 면적, 수전실 면적을 얼마만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간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부하 밀도를 지금 100 놨는데 저 상관없어요. 100노나 120노. 근데 일반적으로 기왕이면 이 전기 입장에서 좀 높은 게 낫겠죠, 그죠? 기왕이면 좀 높게 하는데 이렇게 넣어야 이게 눌러가지고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보면 발전기 용량을 설정해야 되는데, 발전기 용량은 지금 비상발전기 어느 정도 해야죠? 지금 얘는 지금 50kW, 이거는 그냥 이 발전기 그냥 회로도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집어넣는 거. 오피스텔 같으면은 발전기 한 30%, 25%, 20%, 40% 뭐 넣고 싶어요? 많이 넣으면 좋겠죠, 그죠? 대충 약 25%, 30%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지금 보니까 8,000 나왔대요? 8,000인가? 8만 나왔나? 네, 8,000 나왔죠? 8,000에 25%면 몇 나와요? 2,000. 네. 2,000 해가지고 1,000kW짜리 2대 발전기를 병렬로 연결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그 면접 볼 때도 물어볼 때 있어요.
이런 수전 설비 용량이 한 8천 정도인데 비상발전기는 어느 정도 용량이죠? 뭐 P는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사무실 용도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한 25%에서 한 30% 넣는 게 30% 해가지고 한 2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된다. 여기 보면은 소전 설비 보호 방식 해가지고 PFS, PFCB, CB형 있죠. 이건 뭐죠? CB형 정식 수전 방식.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기 설비를 계획하시었지만 시험 문제가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수전 설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데 수전 설비에는 인입사, 그 다음에 퓨즈, MOF, CB 여기 해야 돼요? 뭐 TI 이렇게? 수전 설비 어디에요? 요것만 수전 설비. 요거는 네 맘대로, 기술사 맘대로. 그래서 수전 방식은 요까지다. 그래서 이걸 안 그려도 돼요.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 CB가 있으면 두 가지가 있어야죠. 이 차단기는 멍텅구리예요. 그냥 지 혼자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CT로 신호를 넣어주면은 전류 차단. 그 다음에 PT로 전압을 넣어주면 전압에 이상 전압, 저전압, 또 아이브를 가지고 전류도 환산하고. 그래서 CT하고 PT를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수전 설비에 PT를 여기 넣으면 안 되나 이렇게? PT가 소비 전력이 얼마 안 되죠, 그죠? 안 되지만은 한전 입장에서부터는 소용가가 전부 다 PT 여기 넣으면 손실이 많아져, 그죠? 그래서 항상 MOF 뒤에 PT가 있다. 요거는 안 바뀌어요, 이건. 불변합니다. 자, CB는 이 CB는 여기 있는 놈을 옮겨서 여기다가 파워 퓨즈 있는 위치에다가 옮겨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왔으니까 CT 풀고. PT는 못 바꾼다요. 요 놈은 항상 여기 있어야 돼. 요렇게 나와 있는 수전 설비가 있죠, 그죠? 또 이 CT가 보면 여기 붙기도 하고 또 밑에도 붙기도 해요, 그죠? 요렇게 한 게 PFS형 말고 PFCB형 파워 퓨즈 CB, PFCB형. 얘는 CB형. 그러면 PFS형은 얘가 뭐죠? 스위치네. PFS형은 뭐죠? PF니까 요대요네. 이제 PF는 있어. MOF 있고. 이거를 S로 바꿔야 돼요. AS. 아니, 수전선. 몇 킬로짜리야? 몇 킬로야? 1000킬로 이하인가요? 이게 999킬로인가요? 1000킬로 이하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된다. 자, 변전실 기획. 이거는 또 별도의 문제가 있죠, 그죠?